아니,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69세에 딱 한 번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변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전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힘도 있고, 돈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 인생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 좀 주십시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후 2시 박술래는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김만수는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미선 누나였거든요. 누나? 하트까지? 술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69세 늙은이가 누나라니요? 더군다나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자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3시에 그 카페에서 만나요. 어제처럼 손잡고 싶어요. 술래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69세 만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샤워실에서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내 나이가 어때서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저 늙은이가 미쳤나 봐요. 술래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놨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만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20대 청년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여보, 오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요? 그냥 산책 좀 하고. 만수는 거울 앞에서 정성껏 머리에 젤까지 발랐습니다. 69세의 젤이라니요. 술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옷도 좀 달리 입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수는 평소 입지 않던 남색 셔츠에 베이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렸어요. 술래의 콧구멍으로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만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술래는 재빨리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아래층 단지를 내려다보며 남편의 행선지를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잠시 후 만수가 아파트 입구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경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동 미용실에서 김미선이 나와 만수에게 달려가더니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라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술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9세 늙은이가 55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 같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지 밖 카페로 향했습니다. 술래는 망원경을 찾아 더 자세히 지켜봤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45년을 나와 살면서. 술래의 목소리가 베란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볼 정도였어요.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어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더 경악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선이 만수의 뺨에 뽀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 질렀습니다. 김만수, 술래의 고함이 카페 안까지 들렸습니다. 만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모든 것이 그 순간 끝났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유리창 앞에 선 술래에게 집중됐어요. 만수는 미선의 손을 급히 놓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니, 술래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9세 늙은이가 바람맞은 중학생처럼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더 가관이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어?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술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 같았어요. 만수가 손을 흔들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냥 차 마시는 거고. 차? 뽀뽀까지 하면서 차를 마신다고? 미선이 벌떡 일어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그냥 뭐 전소리를 질렀습니다. 69세 늙은이랑 손잡고 뽀뽀하는 게 그냥이라고? 카페 사장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분들께 피해가. 술래는 사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사장님도 보셨죠?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증인이 된 거예요. 네. 좀 친밀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순간 미선이 핸드백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55세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카페를 뛰쳐나가는 모습은 코믹했어요. 술래는 뒤따라 나가려다가 만수를 먼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만수, 지금 집에 가자. 여보야, 정말 오해야. 내가 설명은 집에서 들을게. 술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테이블 위에 커피값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69세 늙은이가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내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술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만수는 중간중간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정적이 흘렸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야, 내가. 엘리베이터에서는 말하지 마. 술래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가 있다는 걸 의식한 거예요. 이웃들에게 소문날 일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집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술래의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김만수, 지금 뭐 하는 거야? 만수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도망쳤어요. 술래가 현관에서 슬리퍼를 집어 던졌습니다. 45년을 나와 살았는데 지금 55세 여자와 손잡고 뽀뽀한다고? 여보야, 잠깐만 들어봐. 들어볼 게 뭐가 있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만수가 소파 뒤로 숨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가 뽀뽀해. 친구가 하트 이모티콘 보내. 술래가 만수의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것도 봤어? 미선 누나? 69세가 누나라고 부른다고? 거실에 술래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층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만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잠깐? 휴대폰 보니까 한 달 넘게 연락했던데? 술래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다 확인한 거예요. 매일 카페에서 만났지?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만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술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냈어요. 여보야, 그건 위험해. 만수가 소리쳤지만 술래는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거칠었어요. 양파가 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눈물을 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헌신했는데
술래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술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온 동네가 알아야 한다고, 칼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좋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줄게. 그날 밤 술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만수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69세에 바람 피우고도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다니까요. 새벽 4시 술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만수가 평소 쓰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45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컴퓨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켜지? 전원 버튼을 눌러 겨우 켰습니다. 바탕화면에 만수와 미선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었어요. 둘이 커피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자식이 바탕화면까지. 술래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사진을 우클릭해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 포스터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45년 살림한 노하우로 뭐든 해낼 수 있었어요. 제목부터 크게 썼습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그 다음 줄에는 김만수 69세 바람둥이 주의보라고 적었어요. 글씨 크기를 최대로 키우고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만수가 자는 동안 몰래 찍어뒀던 사진을 넣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표정의 만수 얼굴이 포스터 한가운데 크게 박혔어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결혼 45년 차 기혼 남성, 55세 미용사와 불륜 중, 주요 출몰 지역 단지 내 카페, 이동 미용실 앞, 목격 시 즉시 신고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넣었어요. 완벽한 수배 포스터가 완성됐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어요. 술래는 침실을 살펴봤지만 만수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야. 술래는 20장을 더 인쇄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붙일 생각이었거든요. 새벽 5시, 이번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에게 연락할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같은 동 김여사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여사 언니? 어머, 박여사 맞지? 이 새벽에 왜? 언니 큰일 났어. 우리 아파트에 바람둥이가 있어. 바람둥이? 누구? 우리 동 김만수라고 알지? 69세 영감이 55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김 여사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헉! 정말? 그 점잖던 영감이? 내가 직접 현장에서 봤어. 손잡고 뽀뽀까지 하더라고. 세상에, 69세에 그런 짓을? 김 여사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동네 할머니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이런 스캔들이었습니다. 언니,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해. 그래, 그래야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두 번째 전화는 옆동 이할머니에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박순례예요. 아, 술래야.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할머니, 우리 아파트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일동 김만수 영감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뭐라고? 그 영감이? 이 할머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래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오늘 오전에 1층 게시판 좀 봐주세요. 제가 포스터 붙여둘게요. 포스터? 몸 포스터? 바람둥이 주의보 포스터요. 다른 할머니들도 조심하게요. 전화를 끄는 술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게 뻔했어요. 세 번째 전화는
노인의 회장 할머니에게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박순례입니다. 어머, 순례 씨. 이 새벽에 웬일이야? 회장님, 우리 단지 평화를 위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노인의 회장은 이런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순례는 상황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 좀 열어주세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당연하지. 69세에 그런 짓을 한다니. 우리가 나서야 해. 새벽 6시가 되자 만수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재빨리 포스터들을 숨기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찍 일어났네? 만수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순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만수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순례는 포스터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김만수의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스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을 우롱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마이너스. 오전 7시 순례는 포스터 20장을 들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순례는 기존 공지사항들 사이사이에 만수의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바람둥이 주의보라고 적힌 포스터가 게시판을 점령했어요. 어머, 박 여사님? 뒤에서 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전화를 받고 직접 나온 거였어요. 언니 왔구나. 포스터가 이거야? 와,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었네. 김 여사가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거 완전 수배 포스터 같아. 69세에 이런 짓을 하다니. 언니 엘리베이터 안에도 붙여줘. 순례는 김 여사에게 포스터 몇 장을 나눠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1층 로비가 끝나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각 층마다 하나씩 붙여두는 게 계획이었어요. 3층에서 이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례야. 진짜 포스터를 만들었네? 할머니, 이거 복사해서 더 만들어주세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포스터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오전 9시 순례는 이동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선의 미용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미용실 바로 앞에 포스터를 붙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미용실 유리창 옆 벽면에 포스터를 크게 붙였습니다. 김만수 69세 바람둥이 주의보라는 글씨가 미용실 간판과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다 보겠네. 실제로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바람둥이? 미용실 안에서 일하던 미선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게 뭐예요? 미선이 급히 밖으로 나와 포스터를 뜯으려 했지만 순례가 미리 강력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왜 붙였어요? 미선이 순례를 발견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순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요. 바람둥이 조심하라고.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사실인데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미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수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오전 10시 노인의 회장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손에 포스터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순례 씨, 내가 20장 더 만들어 왔어. 회장님, 고마워요. 이걸로 노인정까지 다 붙일 수 있겠네요.
할머니 부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3동 담당, 이 할머니는 4동 담당, 회장 할머니는 노인정 담당이었어요. 오전 11시 만수가 평소처럼 신문을 보러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오자마자 게시판에 자신 얼굴을 발견했어요. 만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바람둥이 주의보라는 제목과 함께. 이게 뭐야? 만수가 포스터를 뜯으려 하는 순간 지나가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분이 그 바람둥이세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포스터에 똑똑히 나와 있는데요. 김만수 69세. 할머니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확인했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각 층마다 자신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3층, 4층, 5층. 끝이 없었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만수는 집에 도착해서 술래를 찾았습니다. 여보야, 이게 뭐야? 술래는 설거지를 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뭐가 뭐? 게시판에 내 사진이 붙어 있어. 바람둥이라고. 그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붙인 거야. 안전? 뭔 안전? 또 다른 할머니들이 속을까 봐서. 만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술래의 복수가 이렇게 철저할 줄 몰랐거든요. 오후 12시 미용실에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 할머니가 예약을 취소한 거였어요. 미선 씨, 미안한데 오늘 파마 취소할게. 왜요? 갑자기. 그냥. 좀 그래서. 사실은 포스터를 본 할머니가 미용실 출입을 꺼리게 된 거였어요. 바람둥이와 엮인 곳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오후 1시 두 번째 손님도 취소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무슨 일이라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미선은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포스터 때문에 손님들이 발길을 끊고 있는 거였어요. 오후 2시 노인정에도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69세의 바람이라니 세상 참. 미용사랑 손잡고 다녔다던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만수의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술래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만수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69세 할아버지가 첩보요원 같은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사람 김만수 아니야? 아파트 앞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도 45년 동네에서 산 얼굴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맞는 것 같은데? 포스터 사진이랑 똑같아. 어머, 진짜네. 바람둥이 할아버지. 만수는 빨리 걸음을 옮겼지만 할머니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했을 텐데 이젠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알아봤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시죠? 네. 포스터 봤어요. 진짜예요? 편의점 사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만수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해입니다. 오해? 근데 왜 부인이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만수는 우유 하나만 사고 급히 나왔어요. 편의점 사장이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9세의 바람이라니 정말. 오후 4시 노인정에 도착한 만수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회장 할머니가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김만수 씨, 오늘부터 노인정 출입 금지입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우리 노인정은 건전한 곳이에요. 바람둥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정 안에서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습니다. 평소 함께 화투를 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만수야, 진짜 바람 피웠어? 69세에 그런 짓을? 친구들마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노인정에서 쫓겨난 만수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45년 동네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한편 이동 미용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졌어요. 미선 씨, 다음 주 파마 취소할게. 저도 커트 예약 취소요.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미선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포스터 하나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나고 있었어요. 미용실 앞에 붙은 포스터를 다시 떼어보려 했지만 술래가 워낙 단단히 붙여놔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가 안 되겠네. 미선은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하지? 손님들이 다 끊어지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겠어. 포스터 좀 떼어달라고 해봐. 그럴 수 없어. 더 화내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전화 통화마저 조심스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5시 술래는 추가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포스터를 붙이러 나선 거예요.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분식점까지. 상가 사장들도 포스터 내용을 보고 흥미로워했어요. 아, 이 할아버지 알아요. 자주 오시던 분인데. 진짜 바람 피웠나 봐요? 부인이 직접 포스터까지 만들었으니까. 상가 곳곳에 만수의 얼굴이 붙자 이제 정말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오후 6시 만수는 집 앞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눈치가 보이고 밖에 있기도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저 불쌍한 할아버지 보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업자득이지. 69세의 바람이라니. 부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만수는 도시락 뚜껑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었어요.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자분들 댓글을 남겨주시고 동정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술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포스터 작전이 대성공이었어요. 어디 갔다 와?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았지. 포스터 잘 붙어 있나 확인하러. 여보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 술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미용실 앞에서 사과문 들고 서 있어. 뭐? 1시간씩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과해. 그럼 포스터 떼어줄게. 만수는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할머니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내일도 포스터 구경하러 나가야겠네. 69세 바람둥이 사건, 정말 재미있어. 만수의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오전 10시 만수는 손에 큰 팻말을 들고 미용실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 피운 김만수입니다. 라고 적힌 사과문이었어요. 술래가 직접 써준 거였습니다. 여보야, 꼭 이렇게 해야 해? 1시간 서 있어.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술래는 냉정하게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만수는 69세 늙은이가 거리에서 사과문을 들고 서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곧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사과하고 서 있네.
포스터로만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신기해.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만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69세 바람둥이의 공개 사과 현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바람 피웠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69세에 정신이 나가면 어떡해요? 부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만수는 계속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30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구경하러 왔어요. 저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바람둥이구나. 포스터보다 실물이 더 초라해 보이네. 미용실 안미선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자신 때문에 저런 굴욕을 당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빠, 미선이 밖으로 나오려다가 주저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거든요. 40분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개가 만수 다리에 오줌을 쌌어요. 아, 안 돼. 만수가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지가 젖어버렸어요.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걔까지 바람둥이를 싫어하나 보네. 완전 코미디야. 만수는 사과문을 놓을 수도 없고 바지를 갈아입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참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분째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만수를 발견한 거예요. 할아버지, 왜 거기 서 있어요? 바람 피워서 혼나는 거야. 바람이 뭐예요? 나쁜 짓 한 거야. 아이들까지 구경하러 모이자 만수는 더 창피해졌습니다. 69세의 초등학생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일시간이 다 되어갈 때 술래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을 체크하러 온 거였어요. 잘 서 있었네. 여보야, 이제 됐지? 아직 5분 남았어. 술래는 냉정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일시간을 정확히 채워야 했어요. 마지막 5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포스터의 그분이구나. 부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저렇게 서 있으라고 시켰다면서? 드디어 일시간이 끝났습니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 만수는 사과문을 들고 비틀비틀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박수까지 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람 피우지 마세요. 집에 도착한 만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69세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하루였어요. 여보야, 이제 정말 끝이야? 글쎄 생각해 볼게. 술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듯 했습니다. 근데 바지는 왜 젖어? 걔가 그랬어. 술래가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만수의 처참한 모습이 조금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미용실 문을 닫고 잠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붙인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미선은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요. 미선 씨,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돼요. 오빠도 부인한테 빌어서 포스터 좀 떼어달라고 하세요. 미선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술래의 복수가 너무 완벽해서 미선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다시 술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야, 정말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자. 미안하다는 말로 45년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술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부터 매일 미용실 앞에서 1시간씩 서 있어. 한 달 동안. 만수의 얼굴이 다시 하얘졌습니다. 하루도 이렇게 힘든데 한 달이라니.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45년 결혼 생활을 지키려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밤이 되자 동네는 여전히 시끌벌벌했습니다. 오늘의 사과 현장이 화제가 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내일도 또 서 있을까? 구경하러 가야지. 만수의 지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우산도 없이 미용실 앞에 서 있었어요. 사과문이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산 없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버리니까요. 만수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69세 늙은이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순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만수가 감기에라도 걸릴 것 같았어요. 45년 함께 산 남편이었잖아요. 너무 심했나? 순례는 우산을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렸거든요. 30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좀 불쌍해 보이는데 부인이 너무 심한 것 아냐? 비 맞으면서까지 서 있으라고? 여론이 조금씩 만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순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우산을 들고 만수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감기 걸려. 하지만 미용실 앞에 도착하는 순간 순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 여자가 만수에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60세 정도로 보이는 전통시장에서 자주 보던 반찬가게 사장이었어요. 만수 오빠, 연락도 안 하고 왜 이래요? 여자가 만수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분순이야? 연락 받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해서. 순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선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분순이? 누구야 그게? 순례가 우산을 떨어뜨리며 다가갔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야, 이분이 부인이세요? 오빠가 자주 얘기했어요. 분순이 순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주 얘기했다고? 뭘 얘기했는데? 순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빠가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이혼 생각도 있다고. 뭐라고? 순례의 고함 소리가 미용실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오빠가 제 반찬가게 운영비도 도와주고 아들 결혼 자금도. 운영비? 결혼 자금? 순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3천만 원이나 도와주셨잖아요. 퇴직금에서. 그 순간 순례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퇴직금 3천만 원이 사라진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퇴직금을 줬다고? 만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야, 내가 설명? 미선이 말고 분순이도 있고 퇴직금까지 갖다 바쳤다고? 순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어요. 분수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 혹시 부인이 모르셨어요? 오빠가 이혼한다고 했는데. 이혼? 순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만수가 자신과 이혼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니요. 김만수, 지금 당장 집에 가. 여보야. 그리고 분순 씨, 오빠가 뭐라고 했든 기혼 남성이야. 착각하지 마. 분순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술래는 만수의 귀를 잡아 끌며 집으로 향했어요.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네. 퇴직금까지 갖다 바쳤다고? 완전 막장 드라마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래의 진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미선이 하나도 모자라서 분순이까지, 퇴직금 3천만 원까지. 여보야, 들어봐. 45년 모은 돈을 여자들한테 다 갖다 바쳤어? 술래는 이제 우상 같은 건 생각도 안 났어요. 잠깐 생겼던 동정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일부터 미용실 앞에서 2시간씩 서 있어. 분순이네 반찬 가게 앞에서도 2시간씩. 만수는 절망했어요. 하루 4시간씩 사과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3천만 원, 어떻게 다시 찾아올 건지 방법 찾아와. 술래의 복수는 이제 더 치밀해질 예정이었습니다. 69세 바람둥이의 지옥은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만수는 동네에서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람둥이 할아버지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요즘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시잖아요. 계산하면서 사장이 사탕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서비스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들이 만수를 보고 킬킬거렸습니다. 저분이 포스터에 나왔던 그분이야. 실물로 보니까 더 순해 보이네. 69세의 바람이라니 정말 대단해. 만수는 어디를 가든 구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악의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어 하거나 신기해했습니다. 분식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라면 드세요? 네. 서비스로 계란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요즘 힘드시죠? 사장 아주머니가 계란을 톡 깨트려 넣어줬습니다. 만수는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한편 집에서는 술래가 옛날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만수와 술래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짧지 않은데 사진 속 만수는 지금과 똑같이 순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술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반평생을 함께 살았잖아. 옆집 김 여사가 놀러 왔습니다. 술래야, 이제 좀 그만해라. 뭐려? 만수 영감 요즘 완전 동네 구경거리야. 좀 불쌍해 보이더라. 언니도 그래요? 응. 처음엔 속이 시원했는데 이젠 좀 과한 것 같아. 김 여사의 말에 술래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45년 살았는데 이 정도 일로 끝낼 수는 없지. 오후에 만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4시간 사과를 마치고 온 거였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야, 나 좀 앉아도 될까?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힘들어서. 69세 늙은이가 매일 4시간씩 서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술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 45년 동안 이런 적 없었잖아.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술래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만수야. 응? 용서는 해줄게. 만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술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종 증서들이었어요. 이거 다 내 명의로 받고. 뭐? 통장, 집, 예금, 주식까지. 모든 재산 명의를 나한테 넘겨. 만수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용돈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해. 내가 관리할 거야. 여보야, 45년 동안 내가 살림 맡아왔으니까 이제 모든 걸 내가 관리하는 거야. 만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넘기는 한이 있어도 45년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순례는 직접 나서서 포스터들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도 함께 도와줬어요. 이제 그만하자. 순례야, 현명한 결정이야.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던 바람둥이 주의보 포스터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수는 미용실 앞에서 마지막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순례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야, 이제 그만해. 집에 가자. 순례가 직접 사과문을 치워줬어요. 만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45년 차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여보야, 앞으로 잘할게. 당연히 잘해야지. 통장 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만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순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런데 용돈은 얼마나 줄 거야? 그건 내 마음이야. 멀리서 김미선이 보였습니다. 다른 동네 할아버지와 함께 커피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 여자 또 다른 할아버지랑 있네. 그냥 놔둬. 우리 상관없어. 순례와 만수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로 행복한 노후 보내십시오.